자, 일본 구글에 검색어 광고 등록하는 거 교육이라기보다 티쿤 경험을 나누는 거죠. 왜 자꾸 교육이라고 하지 않냐면 티쿤도 솔직히 몰라요. 이 검색어 광고나 인터넷 광고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티쿤도 극히 일부밖에 모르고 그저 정직하게 티쿤이 한 것만 소개를 할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고 또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티쿤이 지금도 보면은 세 아이템을 티쿤이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공기간판, 용기, 리본, 매출 잘 올라가요. 근데 티쿤은 검색어 광고밖에 못해요. 다른 거 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티쿤 정도 되는 회사가, 티쿤 정도라는 게 어떤 거냐, 공기간판하고 용기 운영하는 팀이 거의 10몇 명 되거든요. 근데 그 팀을 두고도 그 팀이 검색어 광고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티쿤이 외주를 줘봤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그냥 티쿤 하는 것처럼만 해도 성장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 그래서 아주 복잡한 뭐 광고 마케팅을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어요. 또 한다고 해도 우리 능력 가지고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게 최고고, 기본만 하기도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뭐 해외 직판을 한다 그래도 인원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그걸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만 잘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하여간 티쿤은 좀 신나더라고요. 지금 이게 오늘 3시 53분 현재거든요. 3시 53분 현재인데 어쨌든 927만 엔이니까 지금 100엔 990원 같잖아요. 그냥 100엔 1000원으로 치고 9천만 원 지금 판 거예요. 3시 50분까지. 그러면 1시간에 1000만 원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4시, 5시, 6시, 7시, 저녁에는 다 합치면 1500만 원 올라가요. 그러면 1억 한 2500만 원 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판 회사들이 누구냐, 이걸 보면 이걸 판 회사가 이렇게 여러 회사가 이런 건 이제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이렇게 공개된 아이템들은 뭐 공개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골고루 팔리잖아요. 이 점은 진짜 논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만 360만 원어치 팔렸잖아요. 그럼 뭐 이분이 그 전에 보세요. 광고 안 하고 죽을 쓰잖아요. 이렇게 7,400만 원까지 갔다가 5,100만 원으로 툭 떨어졌어요. 근데 열심히 홍보하면은 금방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광고를 안 하는 거예요. 장담을 하지만 광고만 하면 무조건 매출은 올라갑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뭐냐? 여러분이나 티쿤이나 해외에 진출할 때는 절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 상품이 일본에서 경쟁력이 있을 때만 나가잖아요. 아니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내가 일본에 갔을 때 경쟁력이 없는 상품을 가지고 나갈 리가 없어요. 그건 진짜 바보예요. 저 나라에서 3,000원에 파는데 나는 가지고 가면 4,000원에 팔아야
이익이나 이런 거 갖고 가는 사람은 그냥 어디 가서나 굶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보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하는 거죠. 시장 조사를 해서 일본에 갔을 때 내가 경쟁력이 있을 때만 가잖아요. 또 그런 것만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 갔어. 그럼 그 다음에는 광고하면 팔리는 거지 안 팔릴 리가 있냔 말이죠. 근데 그런 상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품이 없으면 그런 상품을 만들면 돼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욕 먹겠지만 그냥 좀 무식하게 하면 정말 바보같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국내 경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심한 스태그플레이션 오거든요.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한국은. 저는 한국이 이렇게 멍청하게 있는 거는 자기 업보입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일본은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티콘에서 계속 그 얘기 했었잖아요. 자, 이제 경기 좋아질 거예요. 실제로 백엔 989 갔잖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 100엔 1000원 넘어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한국 경제는 침체로 들어가고 일본 경제는 안정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2002년부터 일본 직판을 해왔어요. 저는 이런 거 분석할 능력은 전혀 안 됩니다.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뭐 분석가도 아니에요. 근데 20몇 년을 해보니까 감은 생기더라고요. 몇 년 간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턴이 일어나면요. 몇 년을 가요. 근데 야, 이제 세상에 100엔 1100원이 꺾일까 그런데 또 어느 때 가면 또 꺾여요. 900원으로 또 가요. 지금까지 20몇 년을 그렇게 갔는데 앞으로도 꼭 그럴 일은 없지만 제 느낌으로는 이거 상당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직판하면은 무조건 유리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때죠. 100엔 850원일 때도 일본 직판은 하는 게 돈이 남습니다. 근데 지금 100엔 1000원이 갔잖아요.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장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장사는 진짜 바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사업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어떻게든지 장사를 해야 돼 하는 사람은 지금 일본 직판 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직판은 내가 경쟁력이 있을 때 나가는 거예요. 경쟁력 없는 거 갖고 나가면 안 돼요. 그건 뭐 죽은 제갈공명이 와도 못 팝니다. 근데 경쟁력이 있을 때 나가면 무조건 광고만 하면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 중에서 티쿤이 해보니까 티쿤 정도 되는 회사도 검색어 광고밖에 못 하더라는 거예요. 할 방법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일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쿤 정도 되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일본에도. 그렇기 때문에 검색어 광고만 서로 잘하면 되고 경험이 좀 더 쌓이면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여건이 조금만 되면 그래도 티쿤이 하고 있는 다른 광고 기법도 알려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티쿤하고 있으면 뭐가 좋아져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은 검색어 광고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또 티쿤 경험을 좀 나눠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대담식으로 하는 거니까 막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먼저 제가 그냥 인사말 삼아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주제는 검색어 광고만 해도 매출은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니까 검색어 광고 열심히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일본의 검색어 광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진짜 좀 멍청했는데 일본의 검색어 광고한 결과값 노출되는 걸 한국에서 못 봐요 지금. 왜냐하면 외국에서 일본 구글 명함이라고 검색한 결과값을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지금 알았어요.
왜 이렇게 돼버렸냐? 제가 실무를 안 하고 있고 우리도 부서가 딴 부서에서 하다가 보니까 딴 부서는 볼 수 있는 장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확인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 거의 대부분 판매사는 CEO가 지금 우리가 일본 구글의 검색어 광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한국에서 일본에 팔 때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서 볼 거냐? 아주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광고했는데 내가 몇 위에 나왔는지 사장이 모르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의외로요. 인터넷 시대에도 국경을 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인터넷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단 한 번만 진출하면은 다른 사람이 진출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자 하여간 일본 왜 구글만 하는 거죠? 구글이 일본 검색어 시장에서 점유율이 80%예요. 그러니까 구글만 하면 돼요. 여러 개 할 필요 없어요. 티쿠는 다른 것도 해요. 근데 초기에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구글만 하기도 바빠요. 왜냐? 돈을 그만큼 집어넣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어 광고만 해도 매출은 무조건 오른다. 티쿠는 이것만 하고도 정말 신나게 올랐으니까 여러분도 믿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 좀 이사벨 님이 설명하시겠어요? 오늘 할 내용 하면서 제가 질문하는 걸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먼저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이제 광고를 유료 광고 중에서 검색어 광고만이 이제 비중이 큰데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검색어 광고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매출이 오를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색어 광고를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먼저 우리가 광고주가 돼야 되니까 광고주 등록하는 것부터 캠페인을 설정을 하고, 근데 캠페인도 사실 이게 우리가 제품을 판매를 할 거냐, 아니면 신규 고객을 유치를 할 거냐, 아니면 우리는 뭐 공익 사업을 하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를 알려야 되겠다, 이런 목적에 따라서 설정이 또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실제로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전문가는 아니지만 티쿤이 어떻게 그냥 설정을 하고 세팅을 했는지, 이런 실무적인 부분,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검색어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키워드거든요. 키워드를 얼마나 잘 뽑아내고 주의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 잠재 고객이라는 게 결국은 신규 고객이에요. 신규 고객 설정을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 초기에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또 이후에 이제 광고가 한참 진행이 되고 상점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그때는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진행하셔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영점 3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기 간판을 일본에 팔고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용기를 팔고 있고, 그리고 포장용 리본을 팔고 있는데, 사실 포장용 리본은 저희가 직접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처음부터 오래 한 공기 간판하고 공기간판점하고 용기점에 지금 최근 3년간 매출을 보면은 공기간판만 봐도 지금 22년도에는 1억 9천만 엔이었거든요, 매출이. 근데 23년도에 뭐 비슷하죠, 2억 정도, 2억 엔 정도. 근데 지금 24년도에는 많이 올랐어요, 공기간판도. 그리고 용기도 마찬가지로 용기는 공기간판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올랐죠. 지금같이
증가율 자체가 이렇게 매출이 올랐던 게 전부 다 저희가 유료 광고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검색어 광고로 이 매출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현금. 네.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23년도랑 24년도에 지금 저희 직영점으로 유입된 고객들의 유입 경로의 비중인데요. 보시면은 공기간판점 같은 경우에 23년도에 유료 광고로 유입된 비율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용기점은 60%가 지금 넘어요. 나머지는 이제 유료 광고가 아니라 뭐 SEO라던가 직접 유입이 됐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24년도를 보면은 공기간판점은 51% 조금 넘고요. 그리고 용기점은 61%로 24년도보다 23년도가 훨씬 적어요. 근데 그러면은 티콘이 지금 검색어 광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는데 검색어 광고로 유입된 비율이 줄었으면은 광고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티코는 이미 이 검색어 광고를 1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검색어 광고로 유료로 들어온 고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SEO라든가 직접 유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매 사이트는 이제 굳이 이분들은 전부 신규 고객이 아니라 재구매를 하는 어떻게 보면 고정 고객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거고, 그리고 새로 신규 고객들은 이런 유료 광고로 돌아오고 이런 이제 좋은 순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유료 광고라 그랬는데 유료 광고는 어떠한 종류가 있었나요? 유료 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도 나오는데 네, 보시면은 지금 검색어 광고, 네, 검색어 광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고, 그 다음에 피맥스라는 퍼포먼스를 최대치화시키는 광고가 있어요. 이런 광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료 광고는 피맥스 그 검색어 광고, 네. 검색어 광고, 피맥스 광고 그죠? 네네. 퍼포먼스를 맥시마이징 한다는 거겠죠.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소셜 미디어나 SEO를 포함한 검색 최적화 등을 포함한 그걸 뭐라 그랬죠? 보통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아니, SEO 포함보다는요, 디스플레이 광고예요, 유료 광고에는. 네네. 디스플레이 광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노출되는 거, 디스플레이 네네. 광고 이 세 가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봐요. 자, 이건 SEO를 포함한 SEO 검색 최적화 방법을 포함한 소셜 미디어 등 일체 광고죠. 네네. SEO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SEO라는 거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갑자기 유입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컨텐츠가 좋게 만들어서 몇 년이 지나면 서서히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뭐 이렇게 블로그도 운영하고 페이스북도 운영하고 뭐 유튜브도 운영한 결과값으로 이게 들어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뜻이고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되죠. 네네.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 거죠. 22%, 15%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영업을 하다가 보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인력을 투입한다고 해서 특별히 바뀔 게 없어요. 물론 유튜브를 한다거나 뭐 그다음에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페이스북을 운영한다거나 하면 되지만 여러분은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지금 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직접 유입이 15%예요.
자, 직접 유입이라는 것은 자기가 즐겨찾기를 했다거나, 그죠? 네네. 즐겨찾기를 해 놓았다거나 아니면은 직접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www.add-sign.jp 이렇게 치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직접 유입이라 그러는데 뭘 보고 직접 유입했냐고. 광고를 먼저 보고 처음 접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은 15%의 사람들은 여기서 온 거예요. 그쵸. 유료 그렇죠. 광고에서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제 여기나 혹은 여기서 들어온 거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들어와서 자기가 즐겨찾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중을 따져보니까 유료 광고로 들어온 게 70%더라고, 조금 전에. 그래 나머지가 한 5% 될 거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이거하고 합치면 70%고, 나머지인데, 추천 링크라는 것은 블로그에 걸려있는 링크 값들을 타고 들어온 경우죠.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광고 보시다 보면은, 이제 그, 블로그 말고도 다른 뭐 영상이나 밑에 또 추천 링크 뜨고 이런 것들을 다 타고 그렇죠. 들어오는 건데, 이거는 정말 그냥 앉아서 누가 대신 광고해 주는 거예요. 돈 들이지 않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행위 밖으로 빼야 돼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결국은 거의 80에서 90%가 검색어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봐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검색어 광고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뭐 우리가 데이터가 쌓이고 컨텐츠가 쌓이면 다른 데서 인용을 하거나 혹은 뭐 블로그 활동을 했던 결과로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오랜 동안 광고를 했는데도 그럼 왜 결국은 아직까지도 검색어 광고 비중이 높냐.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왜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검색어 광고 비중이 높지? 이거는 우리가 저희도 지금 뭐 판매자가 되기도 하지만 저희가 구매자가 소비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도 있고 뭐 쇼츠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여러 그 구매 채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상품을 아직까지도 저희는 찾지 않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조차도 다 일단은 구글에서 검색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비교해보고 자기가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구매를 하던 이런 소비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어 광고가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사람들이 일단 검색어 광고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네, 얘기냐면은 우리가 공기 간판이 일본에서 랭킹 1위거든요. 근데 시정 점유율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 시장에 비하면 아직 들어가지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공기 간판을 몰라요, 일본에서. 공기 간판 그러면 애드 사인이라고 다 알 것 같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람들은 지금도 검색어 광고로 84%를 찾는다고 보면 된다고요. 이게. 물론 이제 여러분이 막 능력이 있어. 그래서 유튜브로 막 인플루언서 활동을 해가지고 왕창 가입시켰어. 이 비율은 바뀌겠죠. 근데 그거는 기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건 보너스로 생각하시고 그냥 검색어 광고만 잘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네. 지금 PMAX 광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러니까 PMAX 광고는 디스플레이 광고의 어떻게 보면은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은 그냥 소셜 미디어나 검색 채널에서 소비자가 해당 그 제품을 공개 간판이다라고 찾았을 때 그 사람한테 최저가돼서 지금 뭐 공개 간판에서 50% 할인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보여줘서 그야말로 딱 소비자가 찾는 부분을 맞게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팅하나요? 설정하나요? PMAX요. PMAX는 설정은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광고는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AI가 그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AI가 보여주는 거예요? 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활동하는 거는 초기 세팅 과정밖에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검색어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는 검색어 광고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다들 이제 검색어 또는 키워드 이런 말들이 이제 같이 쓰이고 있는데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같은 얘기고, 검색어는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검색어라고 하는 거고, 키워드는 우리가 광고주가 돼서 광고하는 사람의 입장일 때는 키워드라고 하기 때문에 두 개가 같다는 거는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도 헷갈려서 두 개가 좀 다른가? 라는 초기에는 그런 생각도 했다 보니까. 그래서 검색어 광고하고 키워드 광고는 같은 거다, 이렇게 그쵸? 보시면 된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검색어 광고의 이제 특징을 보면 저희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전환율이 매우 높아요. 전환율이라는 게 뭐냐면, 구글에서 공기 간판을 검색을 했는데 공기 간판이 보였어요. 검색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내가 구매 의도가 확실하게 있어서, 예를 들면 구글에서 내가 K-팝 이렇게 검색을 한 거는 그냥 관심이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본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구매와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공기 간판, 누구나 아무나 다 필요한 그 검색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했다는 거는 사고 싶은 구매 의도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사람은 판매 그 광고되고 있는 광고를 봤을 때 내가 찾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구나. 그러면은 바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상품을 보고 구매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사려거나 혹은 살 생각이 있는 사람이 검색하기 때문에 살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뜻이죠. 네. 네네. 그리고 검색어 광고는 판매 마진을 넘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의외로 검색어 광고가 돈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검색어 광고가 그랬어요. 무조건 중복 클릭을 해도 계속 가금이 되고, 계속 이제 입찰가 경쟁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상위 올리면 입찰가를 계속 보고서 올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비용이 많이 나가긴 했는데, 요새는 중복 클릭도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는 특정 IP에서 한 번 클릭할 때만 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광고주는 예산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예산을 넘어가면은 예산을 더 넣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는, 광고하는 게 무서우면 그 물건 팔면 안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손님 오라고 광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껌값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그 다음번에, 오늘은 지금 못하고 동영상을 하나 올릴 건데, 지금 우리 티쿤의 경우 이 마진을 40%로 잡았을 때, 고객 한 명을 모집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를 실제로 분석을 했어요. 껌값이에요, 껌값. 근데 이게 장사는 고객 모으기잖아요. 고객만 많이 모으면 되는데, 고객 모으는데 돈 들어가서 그 돈 쓸지 못할 상품은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마진이 40%나 되는데 한 명 모집하는데 얼마나 되겠냔 말이죠. 고객 한 명 모집하는데, 이거는 공기 간판은 23,317엔 많이 들어갔네요, 그죠? 이거는 뭐죠? 용기는 8,932엔이 들어갔어요. 고객 한 명을 모집하는데. 그 다음에 리본은 3,209엔이 들어갔어요. 고객 한 명 모집하는데. 많아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가져다 주는 손익은 146,082원입니다. 그러니까 23,317엔을 투자해서 146,082엔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된다고요. 이게 안 될 리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상품은 팔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용기였잖아요. 용기는, 이거 이상한데?
바뀌어진 것 같아요. 숫자가. 이건 이것도 확인해 볼게요.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이상한데? 네, 바뀌어진 것 같아요. 뭔가 하여간 1년인 때는 그런데 이 고객들이 5년간 장기로 가면서 이렇게 훨씬 이익을 가져다 주는. 하여간 네. 이게 몇 년, 5년치일 때, 네. 5년치이군요. 그죠? 네. 그래서 대개의 경우 해보면 의외로 클릭당 비용이 세지 않아요. 당장은 세 보이는데 진짜 많이만 모집하면 무조건 남게 되어 있는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를 했는데 누가 클릭할까봐 무서우면 장사하면 안 돼요. 그건 뭐하러 해요? 그런 장사는 할 게 못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40% 남는다고 쳐봐요. 그 클릭당 얼마 안 된다니까. 막상 해보면 제가 20몇 년을 해봤잖아요. 별로 부담이 안 돼.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특히 이제 계속 하시던 분들은 그런데 초기에 이 비즈니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광고가 이제 처음 되면 매출이 바로 생기지가 않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이들 아마 걱정을 하실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실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오프라인 가게를 열자마자 물론 이제 전단지 돌리고 하면 그 순간에는 손님이 오시겠지만은 고정적으로 고객이 오는 데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광고를 처음에 전단지 몇 번 돌렸는데 손님이 안 온다고 해서 전단지를 안 돌리면은 더 이상 손님이 안 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온라인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검색어 광고는 결국은 우리 점포 여기 있고 우리가 판매한 상품 여기 있습니다를 최소 6개월 이상은 꾸준히 광고를 해주셔야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피드백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일단 전제 조건은 경쟁력 있는 상품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상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마진을 절대 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예, 어쨌든 요거 확인을 해보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일단 그런 개념이네요. 그죠? 모집 네. 비용은 8,932엔인데 이게 5년 지나면 5년 동안 이 사람이 벌어다 주는 거는 2595엔을 우리한테 이익으로 남겨준다는 뜻이에요. 그죠? 1년 안에는 회수가 안 되네요. 얘는 2년 걸리네. 얘는 이거 더 걸리는데 거의 5년이 걸리는데 이거 적자인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는데 이런 분석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예, 하여간 뭐 있는 대로 보고 다시 얘기를 해보죠. 예, 그래서 지금 하여간 광고비가 마진을 넘어버린다. 이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하면 안 되는데 일단 되는 사업만 해야죠. 예. 네, 그리고 검색어 광고는 무조건 그냥 1년 내내 24시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일단 고객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직장을 다니는 고객들은 근무 시간에만 뭐 회사 관련된 용품을 찾아볼 수가 있고 개인 고객들은 주말에만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24시간 광고를 해야 되고 또 광고하는 판매사 입장에서 보시면은 평일에는 이제 CEO 분들은 이제 뭐 실질적으로 우리 광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무 파악을 하실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한번 점검을 하려고 우리 광고가 지금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나 보려고 하는데 주말에 광고 안 하고 있으면 확인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중복 클릭도 안 되고 검색어 광고비도 많이 들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1년 365일 광고를 안 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광고하라 그러면은 주말은 안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판매자가. 왜냐면 돈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근데 이러면 장사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광고비가 반드시 어쨌든 광고해도 남아야지 하는 건데 돈 나가는 게 아까우면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진짜 사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클릭하는 사람은 CEO가 클릭해요. 왜냐하면 단체로 구매해야 되잖아요. CEO는 밤에 새벽에 일요일 날 훨씬 더 많이 클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말 무조건 광고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상위로 노출해라. 제발 좀 떨지 말고. 제발 부들부들 좀 떨지 말고 1위로 노출하라는 거예요. 차이 안 난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그냥 6개월 1위로 질러요. 그럼 6개월 질러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확인이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되면 접어버리고 되면 계속 가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무서우니까 안 보이게 하는 거야. 12, 뭐 13위. 이게 뭐 하자는 거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냥 1, 2위로 질러라. 그리고 한 3개월 해보고 안 되면 접어라. 이게 속 편하다니까요. 계속 되지도 않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잠깐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10위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1, 2위 나오지 않으면요.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은 밑에 광고는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첫 화면에 노출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광고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검색어 광고를 하면 이제 좋은 거는 키워드나 광고비나 이런 것들을 내가 수동으로도 조정할 수가 있고 구글에서 또 추천도 해줘요. 그럼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광고를 세팅을 할 수 있다 보니까는 내가 원하는 광고에 가장 맞게 그렇게 이제 보통 구글 광고에서는 최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광고를 세팅을 할 수 있다 보니까는 데이터가 제공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네. 그리고 이게 저는 사실 제일 매력적인 것 같은 게 디스플레이 광고나 뭐 쇼핑 광고나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이제 손을 봐야 돼요. 그때 그리고 뭐 계절에 따라서도 뭐 이제 이미지도 바꿔줘야 되고 하는데 검색어 광고는 그냥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면 한 번만 설정해 놓고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물론 신경 쓰셔야죠. 쓰셔야 되는데 그 정도로 얘가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단지 하나만 신경을 좀 쓴다 그러면은 키워드가 내가 처음에 세팅해 놓은 게 잘 되고 있나, 많이 노출이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은 한 번씩 관리해 주면서 조금씩 바꿔주고, 아, 요즘에는 동일한 키워드지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만약에 그런 트렌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조금씩 반영해 주고. 그래서 키워드는 한 번만 설정하면은 오랜 시간 동안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게, 왜냐하면 저희 판매사, 저희 티콘도 그렇지만 사실 이게 누가 전담 직원이 있으면서 매일같이 조정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다른 일도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거는 한 번만 세팅해 놓고 뭐 통계표 보고서는 아, 우리 광고가 잘 되고 있나, 부족한 게 뭔가, 이런 것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시스템이 좋아져가지고 구글에서 동일 IP로 계속 들어오면은 그냥 이거 가금 안 돼요. 가금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누가 경쟁사가 일부러 클릭을 여러 번 할까 이런 걱정은 예전처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건 아주 오래됐죠. 이거는 네. 뭐 십몇 년 전에도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나면은 경쟁사가 막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 이거 걱정하시잖아요. 그런 걱정 다 다른 사람도 다 했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런 거는 다 부정 클릭 방지 시스템이 작동된다고요. 그래서 부정 클릭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대로 하셔라 이런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티쿤 직영점 매출로 보여드렸잖아요. 검색어 광고하면 구매가 높은 사람이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구매로 전환될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매출도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과관계를 보여주죠. 티콘이 처음에 명함 스티커 현수막 광고할 때는 무조건 상위 1, 2위 안에 나오게 했어요. 근데 별로 돈이 안 들었어요, 그거. 지금도 돈 별로 안 듭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그 회원 가치와 그 실제로 광고비 얼마가 들어갔냐 다시 한번 분석해서 또 동영상 만들어 드리겠지만 실제로 별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1위 하세요. 1위. 우리도 그렇잖아. 어쨌든 1위는 클릭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2번 클릭해도 과금 안 된다니까. 이 사람이 10번 클릭해도 과금 안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주기만 하면 무조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원 가입하면 티쿤의 경우는 한 5년 뒤에도 가입 고객의 7% 정도가 남더라고. 그 사람들은 뭐 계속 구매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 감안해서 그냥 검색어 광고부터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광고주가 돼서 검색어 광고를 등록하냐 과정 설명할게요. 일단 광고주가 일단 되려면은 이제 구글 계정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요즘에 한국에서도 구글 계정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일본은 저희도 이제 메일로 홍보 메일을 보내고 있지만 일본 고객들한테 메일 주소 자체가 구글인 분들이 지메일이신 분들이 거의 뭐 한 60% 7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글 광고이기 때문에 구글 계정을 개설한다는 거는 뭐 이메일 계정을 하나 만드시면 되세요. 그래서 구글 이메일 계정을 하나 만드시면 되고 이제 이걸 만드시고 나면은 소리 조금 붙여서 하시래요. 네. 이제 구글 이메일을 만들고서는 구글 애즈에 구글 광고하는 게 구글 애즈거든요. 구글 애즈에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게 구글 애즈예요. 그래서 여기 구글 애즈에다가 이제 만드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은 구글 이제 애즈에서 우리가 로그인한 이메일로 뭐 인증 요청이 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인증만 해주시면 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구글 애즈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던가 이런 광고주에 대한 정보를 제출을 요청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건 어렵지가 않아요. 어차피 구글 애즈에서 연락이 오니까는. 구글 애즈에서 연락이 오니까 그거는 이제 신원증명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한국에 판매를 한다, 한국에서 한국 구글 애즈로 들어갔다 하면은 그런 경우에만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광고에 대한 비즈니스나, 그러니까 사업의 형태나 상품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이제 밟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오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구글 재팬이죠. 구글 일본에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 과정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일본에도 광고를 해보고 또 한국에서 저희가 만든 이제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려고 광고를 하다 보니까는 양쪽에 한국과 일본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일본은 필요가 없고 이거는 한국에서만 이렇게 조금 시스템이 다르더라고요. 일본 사업할 때는 상관없는. 네, 근데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광고주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하고 나면은 구글에서 당신 광고주로서 광고를 게시하셔도 됩니다 하는 그 검토하는 게 보통 한 3에서 7일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요건 이메일로 이제 결과 받으시게 되니까는 오케이 하고 승인을 받으시면 이제 그때부터 광고를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결제 수단.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실제로 사례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일본에다 광고 등록을 하다 보면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이 전부 한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국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실 거라고요, 광고비를. 그런데 이 카드가 외국, 그러니까 해외에서 결제가 되도록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카드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카드는 광고비가 결제가 안 되니까는 이 결제가 실패가 되고 나면은 그냥 다시 그럼 다른 카드로 바꿔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구글에서 자동으로 계정을 정지시켜 버려요. 물론 소명을 하실 수 있어요. 소명해가지고 다시 광고를 이제 게시를 하실 수는 있는데 불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제 수단 등록하시기 전에 요거는 한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자 마스터카드만 해야 되네. 그죠? 비자 마스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비자 마스터여도 이게 해외 결제가 되냐 안 되냐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 신청하실 때 은행에다가 카드사에 해외 결제도 되게 해주세요. 내지는 해외 결제 되게 한 카드를 또 나중에 사용자에 따라서 또 중단시켜 놓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그것만 중요하네요, 주의하시면 될 그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 결제가 안 되지? 광고가 중단되었지 할 때 이거 모를 수도 있겠네요. 많은 사람이. 네, 저희도 몰랐고 실제로 저희 판매사 중에서도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구글에 대신 물어보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의외의 부분에서 광고 계정이 중지될 수 있으니까는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키워드 광고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키워드 광고를 하려면 신규로 상점을 오픈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무조건 이제 판매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판매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고객 모집이 우선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규 판매 사이트지만 우리 브랜드를 먼저 알리고 싶어, 이런 목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목적에 따라서 사실 이 캠페인이라는 거를, 캠페인이 결국은 광고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캠페인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이런 목적들이 저희가 정한 게 아니에요. 구글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구글에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만 하면 돼요. 선택만 하면 되는데, 이 밑에 거는 전부 다 사실 저희랑 크게 상관이 없죠. 우리는 온라인 비즈니스 할 거니까는 상관이 없고, 결국은 판매냐, 잠재 고객을 확보하냐, 아니면은 우리 웹사이트에 많이 들어오게 하냐, 결국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잠재 고객이나 웹사이트 방문이나 전부 다 결국은 최종은 판매가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에 중점을 두시면 되는데, 이 세 가지 캠페인에 따른 광고의 유형도 결국은 검색, 쇼핑, 퍼포먼스 맥스, 결국 이 세 가지로 이제 축약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신규로 하신 분들은 결국은 판매 증진 최고거든요. 그럼 검색, 쇼핑 광고, 퍼포먼스인데,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색어부터 광고를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앞전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목적의 판매, 이제 목적에 따라 캠페인 유형 이제 설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캠페인 유형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어 광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맥스, 그리고 디맨드젠 캠페인, 디스플레이, 쇼핑, 동영상, 앱, 이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잖아요. 결국은 다른 것들은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낮다 보니까는 검색어 광고만 저희가 집중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실적 최대가나 디맨드젠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 이 검색어 광고가 기반이 돼서 노출이 되는 거니까는 검색어 광고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캠페인 유형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검색어 광고로 진행을
했을 때 공기 간판이라고 이제 검색을 일본에서 하면은 네. 일본어로.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 스폰서 광고라고 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유료 광고, 유료 검색어 광고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검색어 광고이고 지금 구글에서는 보통 몇 개가 상단에 노출되나요? 그게 광고 테마에 마다?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만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상단에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은 하단에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구글 내에서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 그리고 이게 지금 디스플레이 광고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등록한 광고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고객이 관련된 검색어를 이제 뭐 기사를 검색을 한다던가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으면 옆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쇼핑 광고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구글 내에서 지금 쇼핑이라는 이 테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품 자체로 보여주고 지금 저희도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이 은각 한글 시트를 이제 쇼핑 광고에 올려놨는데 그럼 검색을 했을 때 제품이 지금 보여지면서 바로 클릭을 하면 이제 해당 사이트로 넘어가서 바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사실 이걸로 들어오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구글에서는 과금을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쇼핑 광고는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출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 광고를 했고요. 유료 광고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퍼포먼스 맥스처럼 그게 이제 좀 디스플레이 광고가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유료 광고를 진행하실 때는 실제로 클릭당 가금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구글 쇼핑센터에 상품을 등록할 때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구글 쇼핑센터에 상품을 등록한다는 거는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걸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알고만 계시고 그냥 검색어 광고만 하셔요. 하다가 보면은 확장되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20년 만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잘 몰랐어요. 우리도 요즘 와서 올해부터 계속해서 우리도 공부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거는 계속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보시다 보면은 광고 뜨잖아요. 여기 이렇게 스폰서 해가지고 광고 뜨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 광고 유형이 있다는 걸 정도로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러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세팅을 해볼 건데,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키워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잠깐만 그럼 그거 하기 전에 잠깐 네. 질문 들어온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첫 번째 분은 해외 직판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1억 원의 자금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서 참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천천히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건데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없이 하는 거는 국내에서 떡볶이집 열어도 1억 들어간다고요, 이제는. 그리고 3천만 원짜리 떡볶이집 열려면 진짜 생업으로 하는 거죠, 생업. 근데 그 생업은 금방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CEO는 자금을 만드는 것까지도 임무다. 그래서 작은 돈으로 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도 할 방법 많으니까. 차라리 저는 그거 할 거면 아는 사람 물건 팔아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금 만드는 게 좋고요. 어차피 기업이라는 게 사람과
돈과 기술로 이루어지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돈 없이는 하면 안 됩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게 되고요. 사람 있어야 되고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돈입니다. 뭐 자본주의 어느 사회나 그랬죠. 그래서 적은 돈으로 하지 마셔라. 너무 고생하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국내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면 매출은 올라가는데 반품 등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적자가 난다. 반품 때문에 못하는 장사는 하면 안 돼요. 그건 상품이 아니라고요. 무슨 반품이 무서워서 못 팔겠다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상품 자체에 문제가 많은 거고요. 국내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면 매출은 올라간다. 해외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국내는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국내는 모든 사람이 경쟁자예요. 왜냐? 국내는 노동 조건과 생산 조건이 똑같다고요. 그래서 특별 잉여 가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해외는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티쿤이 공기간판 갖고 거의 이번 원래 50억 팝니다 그래도 따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해외는 해외로 나갔을 때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무서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하셔라. 근데 나중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그럼 많은 사람이 해외에 다 하면 어떡해요? 지금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지 말고 지금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기회라는 거지. 개나 소나 다 할 때 그거 해서 뭐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도 해외 직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물으셨어요. 일본이 아직 온라인 초창기이기 때문에 검색어 광고비 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는데 도대체 일본이 어떻게 온라인 비즈니스가 초창기입니까? 한국보다 더 발전했어요. 좀 이상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좀 황당하긴 하죠. 아직까지 도장 쓰고 아직까지 코로나 구제자금 집어넣을 때 팩스 받고 이런 문제는 있어요. 라오스도 전자상거래가 발전해 있는데 일본을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것만 봐도 저희 10년 했는데 고객 한 명 모집하는데 비용이 이만큼이 들었는데 검색어 광고비가 싸다고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확인을 해보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미 전 세계가 전자상거래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은 그냥 자꾸 한국 미디어에서 일본 어려워졌다 이래서 그런데 기초과학이 탄탄한 나라예요. 인프라 강한 나라예요. 그런 건 너무 큰 착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검색어 광고 비용이 한국보다 싼 게 아닙니다. 효율이 높다는 거예요. 왜 효율이 높으냐?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서 효율이 높아진 거지 싸서 효율이 높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갖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어 광고비가 비싸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품이 많아요. 그런 상품을 갖고 나가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 일본이 검색 광고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 그거는 별로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까지 검색어 광고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많이 클릭해라, 고마워 이래야지. 클릭할까봐 나 무서워. 이렇게 돼가지고는 사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그냥 쉬지 않고 계속 할게요. 그냥 캠페인 세팅하기부터는 완전히 실무 영역이에요. 그래도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자,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캠페인 세팅하기 전에 키워드 선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기초 지식으로 가지고 같이 세팅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키워드를 선정하실 때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글과 관련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제품이 음각으로 되어 있어요. 음각으로 되어 있고 손으로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한국어 교재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닌데 이 제품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진 않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이 뭔가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제품만 뜰 게 아니라 다른 제품도 경쟁사 제품도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거로 클릭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자연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제품의 특징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거는 검색량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는 정말 아주 독특한 검색어를 쓴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저희 제품이 손가락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 손가락으로 쓴다는 거를 하니까는 얘가 입력이 잘 안 돼요. 검색어가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특징을 나타내지만 그래도 검색을 대중들이 다수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제품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희도 몰랐는데 이게 그냥 키워드를 넣으면 무조건 등록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명사는 제외하라. 저희 한글 제품인데 한글,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 문화나 K-팝이나 뭐 한국 드라마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실 검색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 다 매출로 이어지는 검색이냐?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있어서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한번 클릭해 보면 가금은 되고 실제로 매출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조금 빼고 그다음에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 세대 한국에서도 신세대들이 많이 쓰거나 사회적으로 트렌드가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사용을 해주면은 내지는 같은 뜻이어도 현지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결국은 검색량이 많은 단어 쪽으로 들어가면서 노출이 더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CEO 판단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좋은 검색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글 자체는 이미 그 한류, 한국 음악 이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 조금 달라요. 그래? 네, 뭐냐면은 한글, 한국어만 쓰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배우는 한글 이러면 확장 검색이 돼서 한글도 나와요? 네, 그렇죠. 그래요? 네, 그거는 검토를 해보고 저는 이제 일본에서는 명함을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1번 명사였거든요. 근데 이걸 광고했어요. 왜냐? 명함을 그냥 재미삼아 검색할 사람은 없잖아. 뭔가 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명함 추세가 어떤가 이런 거 검색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쓸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절대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이었거든요. 그럼 명함이라고 쓰는 거죠. 스티커? 별의별 스티커가 세상엔 다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붙이는 스티커가 기본이 돼요. 근데 내가 가격에 우위가 있어. 그럼 스티커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일반 명사라고 하더라도 그 상품에 따라서 공기간판 일반 명사잖아요. 공기간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건 감안하되 어쨌든 뭐 구체적인 단어와 확장 검색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전 또 몰랐던 영역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거는 이제 이 단어가 그냥 쓸데없는 광고일까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경쟁력 있으면 다 걸어놔도 큰 문제 없는 것 같아. 해보니까 그런 거 이제 감안하셔요. 근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이템에 따라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명함, 스티커 이런 건 정말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그렇죠. 검색을 하는데 저희가 만든 한글 제품은 구매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그거에 관심도가 그럴 수 있는 있어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그런 경우에 이제 제외를 하고 확장 검색어를 이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네, 이제 그 감안해서 것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사람 머릿속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계속 봤던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밖에 조합이 안 돼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명칭하는 게 검색 플래너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광고 등록하다 보면은 추천 아이디어 해가지고 키워드를 제시를 해줘요. 우리 사이트를 보고서는. 그래서 그런 플래너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은 키워드 조합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검색어 플래너 들어간 링크나 조합기나 이런 것들을 링크를 같이 올려놨으니까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티쿤, 해외 직판, 일본 이런 것들을 넣으면 알아서 얘네가 조합을 해서 제시를 해줘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등록하시면 훨씬 편하죠. 하여간 저는 검색어 플래너는 안 써봤는데 키워드 조합기는 되게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우는데 10분이면 배워요. 그래서 이거 갖고 자꾸 써보는 거죠.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고객이죠. 얼마나 우리 상품을 살 수 있는 고객들을 많이 모집을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잠재 고객을 설정하는 거를 결국 이제 그룹화를 시키는 건데 구글에서 이거를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대로 명칭을 알려드려야지 나중에 직접 실무를 하실 때 이제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은 이제 구매 의도를 갖고 있는 고객을 그룹화를 시키느냐 아니면은 그냥 어떤 관심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 고객들을 그룹화 우리는 이제 그런 고객도 필요하다 이렇게 그룹화를 시키느냐 아니면은 실제로 우리 사이트 들어와서 구매를 했다던가 어떤 특정 상품을 클릭을 했다던가 그런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준 사람들을 그룹화 시키느냐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 놓으면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다음 광고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 광고를 시작할 때는 이거를 초기 광고에는 설정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런 설정을 해서 데이터를 모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룹에 들어가 있는 기존 우리 고객이 최소한 1000명 정도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이거를 그룹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못 하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광고를 몇 개를 하시다 보면 어쨌든 고객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신제품이 나오고 또는 처음에는 고객을 모집하려고 했던 목적으로 캠페인을 하다가 그 다음에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캠페인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러한 고객들만 대상으로 내가 광고를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광고의 효율을 올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그룹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벌써 또 어려워지네, 그죠? 네, 그렇죠. 그냥 검색어 광고만 열심히 하면 돼요. 결론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네, 이런 게 있다. 놓으시고. 네,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알아만 놓으셔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놓치시는 경우들 많아요. 보시면은 이제 광고 노출 지역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초기 저희 설명회 초반에 저희 김종박 대표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VPN 없으면 내가 광고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광고가 어떤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검색을 하면 유료 광고가 아닌 결과값들은 보여요. 근데 유료 광고는 내가 일본으로만 노출을 하도록 광고를 세팅을 했어. 근데 한국에서 접속하잖아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내 광고가 제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 거야? 내 광고가 지금 1등이야? 2등이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확인해야지만 내 광고를 조금 더 수정을 보완할 건지 그대로 유지를 할 건지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광고 설정할 때도 이 지역 설정을 안 하면은 나는 일본에다가 파는데 저기 가나에 노출이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광고주의 광고 계정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의외로.
이게 저희가 소규모고 이렇게 이제 진행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거 이제 연장선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티콘이 일본의 법인이 있지만 일본 법인한테 매번 광고 어떻게 되고 있어 하고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하려면 결국은 VPN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VPN은 검색하시면 돼요. 구글에다가 뭐 일본 VPN 사용할 수 있는 거 하면은 한국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비용도 얼마 안 들고. 그래서 VPN 구매하셔가지고 접속해서 일본 서버로 그냥 클릭하시면은 그냥 연결돼요. 연결되고 그러면은 구글 하단에 이렇게 위치가 표시가 되거든요. 구글 보시면은. 그러면 1번 하고 지역이 정확하게 이제 표시가 되면은 이런 상태에서 검색을 하면은 일본에다가 유료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광고 값이 다 확인이 돼요. 그게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에어 간판을 검색을 했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광고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검색하면 안 보여져요. 그냥 유료 광고가 아닌 검색값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건 VPN으로 접속한 화면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또 VPN 모르시는 거 아니야? 듣는 분들 중에는 하여간 VPN 우회 접속이죠. 예. 죄송해요. 제가 그런 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그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캠페인을 이제부터 이제 실제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글 계정을 이제 만드셔가지고 구글 에즈에다가 이제 광고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구글에 등록한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서는 저희는 이미 계정을 만들었죠. 그래서 계정 여기 보시면 계정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이쪽에 보이는 게 지금 이 나의 계정번호예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어떤 문의가 있으실 때는 내 계정번호가 이렇게 된다 하면서 문의를 하시면은 조금 더 확인이 빠르세요. 확인이 빠르시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 캠페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초기 화면이고 여기 이제 통계 데이터가 보여지는데요. 구글 이제 광고를 처음에 만들 때는 여기 만들기로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들기에서 캠페인으로 가시면 아까 설명드릴 때 우리가 광고 캠페인을 설정할 때 어떤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온라인 그 판매를 하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 고객이 들어왔을 때 최종 어떤 목표로 전환되는 바뀌는 거를 원하냐 했을 때 저희는 구매란 상품을 장바구니에 이제 추가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목표는 요거 누르셔가지고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원하시는 걸로. 근데 저희는 그냥 구매랑 장바구니 추가하는 걸로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 이제 유형 아까 검색어 광고도 있고 쇼핑 광고도 있고 퍼포먼스 맥스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가장 기본인 검색어 광고를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판매나 이 우리 사이트로 접속이 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거냐, 뭐 전화 통화냐, 매장 방문이냐. 저희는 온라인이니까 웹사이트 방문
우리 웹사이트 정보를 이제 줘야 되겠죠. 지금 이 과정은 그냥 구글 한글판에서 해도 되는 거죠. 네네. 굳이 일본어로 접근 안 해도 되죠. 네네. 근데, 구글 재팬에 접근해야 돼요? 아니면 구글 KR에 해도 돼요? 근데 상관은 없는데요. 이왕이면 일본 광고는 구글 재팬에서 하시는 게 좋은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주 인증 절차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언어 때문에 문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고 세팅할 때 요즘에 한국어 번역으로 해서 돌려보시면서 하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일본에 해외 직관 하신다 그러면 일본 원어민 직원이 있으셔야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광고 세팅하시면 됩니다. 일본 구글 일본 재팬에서 하는 게 좋다는 네,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 주소를 넣으시고 이 캠페인 이름을 이제 설정을 하시면은 나중에 내가 어떤 캠페인을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는지 찾기가 쉬우시죠. 그리고 다음 창으로 이제 가시면은 내가 이제 광고라는 게 결국은 이게 검색어 광고니까 광고비 입찰이잖아요. 그럼 광고를 클릭을 했을 때 최종 그냥 바로 전환이 되는 건지 전환이 돼서 최종 뭐 우리 브랜드 이름이 알려진 어떤 그런 가치의 목표를 두는지인데 초기에는 다 이제 전환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결국은 사이트에 유입이 되느냐 구매를 하느냐. 그래서 마이크 가까이. 전환을 그대로 두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는 신규 업체니까 신규 고객 확보가 되게 중요하고서 이렇게 최적화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이런 지금 아까 잠재 고객을 말씀드렸잖아요. 세그먼트가 설정된 사람이 1000명 이상이 없으면은 이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에 하실 필요가 없이 그대로 이 상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검색 파트너라는 거는 그야말로 검색, 구글, 야후 이런 데에서 이제 검색이 되는 거에만 나의 광고가 보여질 건지 아니면은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뭐 블로그라던가 어떤 다른 곳에서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해서 관심 있는 제품을 검색한 AI가 그 기록을 갖고 있다가 그 고객한테 너 공기간판 찾았어? 여기 이런 게 있네 하고 보여주는 자동으로 보여주는 거기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서 보여줄 수가 이것도 결국 클릭 기반 과금이죠? 네네 맞습니다. 클릭 기반 과금이니까 그냥 여기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두 개 다 체크하시면 그냥 체크하면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렇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 근데 저희는 지금 한국에서 한국 사이트를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그냥 대한민국으로 하겠습니다. 일본에 저희는 근데 해외 직판은 일본에 하실 거니까 일본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치 옵션을 보시면 여기서 다른 위치 입력을 할 때 그냥 여기다가 일본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일본 전체를 할 거냐, 도쿄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런 거 아끼지 마시고 뭐 지역 따지지 말고 그냥 광고비는 아끼지 말자. 이게 돼야지 일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 저희는 지금 한국이니까 한국어인데 마찬가지로 일본어도 있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일본에 해외 직방할 때는 일본 구글에서 일본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한국어로 보여드린 이유는 대부분 지금 CEO 분들이 아직 이제 일본어를 잘 모르시니까 알아보시기 쉽도록 저희가 한국 쪽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세그먼트 선택은 지금 저희는 한글 제품을 할 거라서 비즈니스,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제품 파는 사람들의 제품을 찾고 있는 고객들을 저희가 이제 그룹화 시킬 거고, 그 다음에 한글 제품이니까 교육과 관련된 거, 뭐 이 정도로 우리는 관심이 있다, 고객을 모집을 하겠다, 잠재 고객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확장 검색어는 사용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한글이다 했을 경우 너무 이제 범위가 큰데 그게 뭐 하루 만에 배우는 한글 이렇게 했을 때는 한글 친 사람한테도 저희 제품이 노출이 되니까 확장 검색 키워드는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천 키워드를 가져온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키워드를 직접 수동으로도 쓸 수 있지만은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은 구글에서 우리 제품의 정보를 보고서는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최종 그 주소를 줘야지 구글 AI로 해가지고 키워드를 이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 제품을 지금 광고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의 해당 URL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광고할 제품은 보통은 제품명을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이걸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추가를 또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여러 개를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 개 넣으시면 넣으실수록 구글에서 더 많은 키워드를 추천을 해줘요. 시간상 저는 이제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추천 키워드를 눌러보면 이렇게 구글에서 키워드를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뭐 한글 영어로 된 것도 괜찮고 한국 한글 이런 거 괜찮은데 뭐 한글 리을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쓸모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지워버리시면 되세요. 그리고 한글 유튜브 뭐 애매한데 그러면 일단 넣어볼까 하고 그냥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최종 이 광고가 이게 구글이 좋은 게 보시면은 이게 내가 입력한 대로 여기에 실제로 고객이 검색했을 때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실시간으로 바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최종 URL은 지금 티쿤.kr 저희 사이트로 이제 들어오는데 보시면은 여기 밑에 광고에 사용할 확장 소재를 추천한 데 사용한다 그러면 티쿤.kr은 이 사이트 메인이에요. 그럼 여기 이 티쿤.kr에서 파는 제품은 한글 제품도 있고 뭐 다른 제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광고하려는 건 한글 제품인데 다른 상품에 대한 키워드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럴 때 제일 좋은 거는 정확하게 카테고리를 찝어가지고 이 제품에 대한 URL을 알려주는 게 도움이 돼요. 지금 이렇게 하고 표시 경로는 보시면은 KR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라는 지금 그 경로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K컬처 한류가 그 다음 분류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보이시나요? 티콘KR이란 사이트 내에서도 요 카테고리에 대한 제품에 대한 광고예요.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지금 이 부분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고 제목이란 건 여기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이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광고 제목을 이걸 아이디어를 더 보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여기서 외국인도 하루 만에 배우는 한글, 그 다음에 몸으로 익혀서 기억하는 한국어, 외국인 선물용, 이렇게 한 3가지를 이제 선택을 해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최근에 만든 게 없으면은 여기다 추가로 만드셔도 돼요. 뭐 한글 문가 뭐 일단 제가 그냥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나중에 또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그러면은 방금 쓴 광고 제목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여기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게 보시면 광고 제목을 최대 15개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 지금 4개만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계속 롤링이 되면서 돌아가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많이 넣으시면 넣으실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설명은 여기 아래에 이 광고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추가 설명이죠. 추가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넣는 건데 글자 수가 제한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고 설명은 무조건 2개 이상은 꼭 필수로 2개는 넣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3가지로 대략 이렇게 설명을 넣으면은 보이시나요? 밑에 설명이 나오죠.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롤링 되면서 다른 내용이 계속 보여주니까는 같은 상품을 여러 번 검색한 고객한테도 그때그때마다 다른 광고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대표 설명 하나만 넣어도 되겠네, 그죠?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잖아. 아, 근데 설명은 무조건 2개는 넣어야 돼요. 알았어. 기본, 네, 기본 2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검색어 광고지만은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설명만으로 충분치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는 꼭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는 예전에 등록해놨던 이미지가 있어서 바로 여기 선택해서 쓰지만은 보시면 여기 업로드가 있어요. 그러면 PC에 저장해 놓으신 거 그냥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과 함께 이미지가 같이 보여주니까는 검색어 광고지만 시각적인 효과까지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업체명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로고를 등록해놨으니까 로고는 그대로 이제 가고요. 그 다음에 로고는 지금 상관이 없으시고 여기서 사이트 링크 뭐냐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광고가 있지만 이걸 눌러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이걸 여러 개를 해 놓으시면은 세부적으로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버전이 4가지거든요.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그러면 먼저 한국어부터 한다고 하면은 이 링크에 대한 텍스트를 이제 한글 뭐 이렇게 해놓으시고 한글 음감 문자판 한국어 언어가 넘어가네요. 글자 수가. 그래서 여기도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입력란에다가 하고 이 제품의 최종 도착한 URL 이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가 최종 이 상품으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죠. 이걸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를 추가하시면은
어떤 고객은 들어와서 상품이 여러 개 있는데 막 이렇게 본인이 검색을 해가면서 찾으려고 그러면 싫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상품 종류가 많은 경우에는. 근데 특정 상품만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사이트 링크를 거시는 게 더 좋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만들기 하시면은 지금 광고 최저가 점수가 80%인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 맞아요. 그러면은 광고가 노출이 잘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인기 키워드를 포함을 저희가 안 했어요. 근데 인기 키워드라고 해도 쓸데없는 키워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최저가 점수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 단계로 가면 예전하고 달리 이제 맞춤 예산을 설정을 해서 내가 얼마를 쓰겠다도 할 수 있지만은 제일 좋은 건 권장하는 것, 특히 초기 광고에는 입찰가를 권장을 하는 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도 낮에 했을 때 조금 더 세심하게 키워드나 이런 걸 넣었을 때는 일일 예산이 18,000원이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시간상 이렇게 빨리빨리 보여드리니까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환할 때 전환당 이 비용이 높아져서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키워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니까는 이런 것들을 보시고서는 비용을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광고를 다 세팅을 이제 한 상태에서요. 이제 보시면은 본인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게 정말 본인 계정이 맞는지를 인증을 요즘엔 다 2단계 인증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인증 요청을 하고요. 아닙니다. 네, 다음이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이런 초기 과정이 참 지루해요, 그죠? 이런 게 지루한데 이런 걸 해내야 되는 거지. 근데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사실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이 사실 많은데 지금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어서 한번 보시면 그래도 나중에 도움이 더 되시니까. 다음 단계로 가면은 최종 이렇게 광고가 세팅된 게 지금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때 지금 다 광고가 됐어요. 그래서 캠페인을 게시를 하면은 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물론 이 상태로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광고하는 목적은 통계를 이용해 가지고 다음 광고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려면 나의 광고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유입이 되고 있는지 통계를 볼 수 있어야 돼서 그 추적 그 템플릿을 이 광고에다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즘에 이게 구글이 좀 느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광고 쪽. 그러면 지금 이렇게 광고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 에이지에서 이 광고를 이제 검토하는데 뭐 이게 노출이 돼도 되는지 이상 없는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걸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추적을 이제 저희가 하려면은 추적 템플릿이라는 걸 심어줘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캠페인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캠페인에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만든 광고 이 광고가 있잖아요. 이 광고 캠페인명이 요 옆에 톱니바퀴 요걸 눌러주시면은 이 광고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른 거는 저희가 지금 설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다 반영이 됐고요. 추가 설정 부분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기는 URL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이게 전문가가 아니까 어려워하는데, 이게 저희도 전문가가 아닌데 상당히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요즘엔 챗 GPT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요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요. 네, 물어보시면은 그대로 줘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내용하고 여기다가 이미지를 첨부를 하시면 되는데, 안 되는구나. 그렇구나. 괜찮아. 그러면은 지금 쭉 설명을 해주거든요. 쭉 설명을 해주면은 자기에 맞는 이 템플릿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템플릿을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여기다 넣어주시고, 이제 여기에는 뭐냐면, 매개변수라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이제 해당 제품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거는 아까 설정해놨던 저희 다른 캠페인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가 했어요.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추천해주는 템플릿을 넣어주시고, 보통은 저희는 아까 요 해당 제품 카테고리에 들어온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싶은 거 가지고, 카테고리는 지금 K-컬처 하려거든요. 이쪽 카테고리로 들어오는, 그 다음에 여기는 유저가 신규냐 했을 때 유저 타입으로 해서 저희는 신규 고객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다가는 지금 이게 지금 파라미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 값 1이고 두 번째 값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만약에 두 개를 썼다 하면은 여기다 넣어주시고 저장,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설정된 지금 URL 소스가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은 내 사이트 주소랑 이걸 같이 주면은 챗GPT에서 소스를 주거든요.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테스트 눌러 봐가지고 지금 보면 저희 것 됐네요. 돼서 보면 페이지를 찾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눌러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페이지로,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모든 신규 고객들은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는 저희가 이후 광고를 또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약간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은 그냥 해보면 돼요. 그냥 처음에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시작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하면은 뭐가 돼도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 한번 해보고 일단 좀 실수를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겁먹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또 배우게 되니까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끝났나요 오늘? 네, 끝났습니다. 자, 하여간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검색어 광고만 하면 된다는 확신이 들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권하고 싶어요. 해외 직판 진짜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얼마였나요? 모르겠어요. 1억 원 넘었죠? 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하셔라. 다른 거 제가 나중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고 그냥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너무 왜 이거 안 하는지 진짜 좀 저희 설명하는 동안에 한 1,000만 원 정도 오른 것 그래요? 같은데요. 네. 1,000만 원? 뭐 잘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내가 돈이 없어서 생업으로 좀 하고 싶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 이 특징을 여러분은 진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자상거래는요. 전자상거래는 시작하자마자 전국에 있는 모든 판매자가 전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동네만 장사할 수 없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승자 독식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냐? 클릭만 하면 넘어가잖아. 지역이라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생업으로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세상은 내가 아주 소박하게 그냥 나는 내 가족만 먹고 살면 되기 때문에 장사 작게 하고 싶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승자 독식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다. 일본으로 자꾸 가세요. 제가 뭐 인도네시아로 가세요 그러면은 내가 자본이 적더라도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업으로 하는 건 정말 반대하고 싶어요. 되지도 않으니까. 쿠팡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지금 어떤 상품이든 쿠팡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걸 팔아서 뭐가 남는 거야? 이 사람들 왜 이걸 이렇게 팔죠? 지금 땡처리 하고 있는 거예요. 땡처리. 자기 장사 안 되니까 그냥 나 다 팔고 그만할래 이런 사람이 쿠팡 안에 적어도 한 반 이상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놓긴 했어. 이거 어떻게 처분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빨리 팔고 나 나갈래. 이제 그럼 다 뒤도 돌아보기 싫어. 뭐 8,000원, 뭐 15,000원에 팔아야 남는데 8,000원에 팔고 다 끝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생업으로는 안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은 돈으로 할 일이 못 돼요. 이거 작은 돈으로 할 거면 해외 직판은 그래도 틈이 있어요. 왜냐?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권하는 거고, 솔직히 전 안타까워하는 거죠. 왜 전부 이러고 계시지? 한국에 있으면 큰일 나는데 제발 나가시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어 광고 오늘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검색어 광고는 절대로 낭비가 없다. 그리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어차피 검색어 광고서 안 되면은 접어야지. 그걸 질질 끌고 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이 너무 명확하다고요. 그래서 그냥 검색어 광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 잘 팔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한국 경제가 너무 어려워질 거예요. 여기 있어가지고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구글, 쿠팡 여기에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이마트가 엄청나게 온라인 비즈니스를 보강했잖아요. 여러분 뭐 경쟁 못합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고, 검색어 광고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냥 해야 되는구나 이것만 알면 되고, 많이 해도 손해 안 나는구나, 많이 해서 손해 날 정도면 내가 접어야 되는구나, 이걸 아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티쿤이 그런 경험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간 안에 좀 보강을 해서 광고비와 고객의 가치 이거 한 번 더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또 들으시면은 좋은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